안녕하세요, 카시트 전민주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7 45 TDI를 약 1000km 주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 Q7 45 TDI를 처음 받았을 때 고민이 컸어요. 왜냐하면 Q7이 나온 지 조금 된 데다가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또 어떤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1000km 정도 타니까 장점, 단점,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장점은 역시 연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9km 정도를 고속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13.5에서 14 나왔습니다. 물론 이 체격에 디젤 모델들이 13 이상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Q7의 매력은 이 연비 디젤 모델의 소음과 진동이 많이 걸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45 TDI의 가격은 9천만원 초중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면 낮아지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BMW나 벤츠, 대형 SUV들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우디 Q7, 물론 TDI 디젤 모델이지만 9천만 원 초중반대의 리스트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SUV를 구매하는 첫 번째 이유인 공간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트렁크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현재 제가 지금 트렁크에 골프 가방을 넣었는데요. 이제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야외에서 촬영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소화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골프 가방이 있습니다. 3열을 접은 상태이고요. 3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9천만 원 초중반대의 대형 SUV 공간을 갖추고 있는 트렁크 공간을 갖춘 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트렁크 공간이 여유롭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3열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왜냐하면 3열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발생할 걸 미리 알고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저는 이 3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3열을 평상시에 쓸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 3열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끔씩 가족분 중에서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아이들이 장거리 갈 때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3열이 가끔 필요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3열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1열은 제 평소에 운전했을 때 포지션대로 세팅해 둔 상태고요. 레그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먹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요. 현재 리클라이닝 각도 같은 경우는 가장 뒤로 젖혀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거를 조금 앞으로 당기면 요 정도의 각도가 나오고요. 많은 분들께서 패밀리카 2열을 리뷰를 하실 때 레그룸을 보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를 많이 리뷰한 입장에서 2열 레그룸을 포함해서 이런 각도도 2열 탑승자한테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 폭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형 SUV 치고는 가장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좌우 폭도 아주 넓고요. 무엇보다 센터 터널이 많이 솟아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도 불편함 없이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1열 뒷좌석과 가운데 뒷좌석 그리고 독립 시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라는.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1열부터 2열의 헤드룸 뒤까지 개방감이 너무 좋다. 이것은 타 브랜드에서 결코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열의 탑승자들이 1열만큼은 아니더라도 개방감과 공간감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해준 느낌이 강합니다. 예, 지금부터 주행을 시작할 건데요.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었다고 하면 실내 조명 등이 밝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차의 시트 색깔을 비롯해서 실내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어둡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조명 자체의 해상도가 높지 않아서 어둡다는 느낌이 야간에 강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도 과거에는 아우디가 화려하다는 이제 평가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경쟁 모델들이 예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차는 좀 심플하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고속 주행을 못하고 중저속 도심 위주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Q7을 비롯해서 최근에 아우디 차를 타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측면보다는 이 인포테인먼트 안에 탑재된 이제 글자 기능들의 클래식하다는 이제 부분이었어요. 글자 폰트들이나 가운데 이제 인포테인먼트 한 시대 뒤떨어졌다는 느낌이 이제 강하고요.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부분도 요즘에 이런 디자인 보기 어려운데 아직까지 이런 디자인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공간감들, 특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에어벤트가 가로형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큰 차를 몰고 있다, 내가 딱 내렸을 때 넓은 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Q7이 주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디젤 모델이지만 진동이나 소음이 정숙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강했어요. 누군가가 디젤 차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디젤 차인 것을 이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억제됐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탄탄한 주행 능력이 되게 좋아요. 일례로 이제 BMW X5랑 제가 일전에 비교 시승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BMW X5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지만 그 차는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다소 낭창낭창 거린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촐랑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Q7은 그 차에 비해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느끼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아니라 2열 탑승자를 비롯해서 내 가족을 위한 안정감이 있는 승차감을 얻는다고 하면 이 X5보다는 이 차가 좋다,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인 만큼 초반 토크가 좋아요. 저는 이 가솔린 차량을 주로 타기 때문에 이 디젤 차의 토크감이 많이 궁금하고, 근데 내가 쭉 밟았을 때 어느 순간 이 속도가 한 60, 70이 이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가솔린 차량들 같은 경우도 힘이 좋은 고성능 차들은 조금만 밟아도 쭉 올라가지만, 이 디젤 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에서 느껴지는 터브렉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간다. 그래서 산지에서 경사가 좀 많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젤 차의 활용도가 연비 플러스 토크감에 있어서도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아래에 있는 공조장치들, 과거에는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능이라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무난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 이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우디가 고가차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이제 경쟁 모델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우디 자체는 럭셔리 이런 느낌보다는 국산차가 싫고 독일차의 탄탄한 주행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선호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주행감을 비롯해서 움직임 하나하나, 그리고 옵션 구성 자체가 편하게 익숙해져 가는 대중적인 느낌을 한 1000km 정도 타면서 느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주였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